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당신이 밤늦게까지 그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고 또 수정할 때, 당신이 SNS에 올릴 사진을 10번째 다시 찍을 때,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며 기회를 놓칠 때, 당신은 완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일부, 그 어둠 속에서 완벽주의는 가장 교묘한 형태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겉으로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에 대한 공포,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완벽주의가 당신의 가장 큰 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합해서 진정한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90점을 받으면 100점을 원하고, 100점을 받으면 왜 더 빨리 끝내지 못했는지 자책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받으면 역시 내가 부족해라고 결론 짓죠.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이.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운명으로 다가온다. 완벽주의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불완전함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평범할 수도 있다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이 거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세요. 완벽주의자들은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도전하지 않죠. 그들은 비판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모든 가치를 무너뜨릴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들은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방에게도 자신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서로를 지치게 만들죠. 이게 바로 그림자의 힘입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불완전함이 당신의 뒤에서 모든 선택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완벽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패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죠. 완벽주의자 대부분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벽주의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잘했어. 하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형제자매와 비교당했던 경험은 어떤가요? 왜 너는 언니처럼 못하니?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것이 완벽주의의 진짜 뿌리입니다. 성취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절망적인 욕구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적 자아는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완벽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기준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동료의 시선.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법이 정확한가? 비율이 맞나? 색감이 전문적인가? 하지만 정작 내가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는 뒷전이죠. 이렇게 되면 창작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은 끝이 없고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해야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너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잖아. 이 목소리는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목소리는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마비시킵니다. 융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내적 비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자야말로 우리 그림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린 시절 내재화한 외부의 목소리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받아들인 남의 목소리예요. 부모의 불안, 사회의 압박,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뒤섞여서 만들어진 가짜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요. 둘째, 항상 미래에 집중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더 완벽해지면 하면서 전제의 당신을 부정하죠. 셋째, 비교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겨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너는 항상 부족해. 더 잘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봐. 너보다 훨씬 낫잖아. 이런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에게는 이런 대화를 허용하는 걸까요? 완벽주의의 진짜 대가는 완벽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가는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항상 이것만 끝내면, 이것만 완벽하게 하면, 하면서 미래로 자신의 삶을 미뤄둡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절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완벽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완벽히 똑같은 잎사귀, 완벽히 대칭인 꽃, 완벽히 직선인 나무줄기? 없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불완전함에서 나와요. 비대칭에서, 예측 불가능함에서, 유일무이함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거부합니다. 대신 인공적이고 차갑고 생명력 없는 완벽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매력, 독특함, 생동감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더 슬픈 것은 완벽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취약함을 드러낼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실수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실제로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이런 취약함을 절대 보여주지 않죠. 항상 가면을 쓰고, 항상 통제하려고 하고,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연출한 가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함정입니다. 가면이 너무 완벽해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벽주의라는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융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림자는 우리의 일부이고 그 안에는 실제로 힘과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완벽주의 안에는 실제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건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욕구 말이에요. 문제는 이 욕구가 두려움과 뒤섞여서 왜곡된 것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첫 단계는 인정입니다. 맞아. 나는 완벽주의자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요.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완벽주의적 사고를 마치 과학자처럼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네. 아, 지금 내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당신의 내적 비판자와 대화를 해보세요. 너는 왜 항상 나를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야? 너는 진짜 나를 도우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를 통제하려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그 목소리가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의 힘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철학이죠.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긴 쓰디도 같은 맥락이에요. 상처와 결함이 오히려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실수, 당신의 서툰 부분, 당신의 취약함.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재미없어요. 예측 가능하고 차갑고 인간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성장할 여지가 있고 놀라움이 있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끌리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롤링은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완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이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충분함의 개념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이 100점일 필요는 없어요. 80점도 충분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요. 완벽한 첫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완성된 첫 작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실패를 데이터로 보세요. 실패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가설이 틀렸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셋째, 과정에 집중하세요. 결과만 보면 완벽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과정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충분해요. 넷째,
자신에게 친구처럼 말하세요. 당신이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시작하는 용기를 기르세요. 완벽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않죠. 하지만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한 계획보다 낫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고 성장의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피드백을 듣고 배우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죠. 당신은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것을 즐길 수 있어요.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당신에게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죠. 무엇보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이 되어 나타난다. 완벽주의라는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되어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완벽이라는 환상을 쫓으며 자신을 괴롭힐 것인지,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살아있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할 것인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불완전한 시도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불완전하게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